자, conf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con과 fine의 조립입니다. 이 con은 액션 워드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영역을 만들고 이 영역 속에서 두 번째 액션, 이걸 fine을 실행을 시키죠. 실행을 합니다. 어떤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요 영역 안 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fine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에 대해서 fine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confine A죠. 자, 그래서 이 fine은 끝이라는 의미와 어떤 것의 경계라고 하는 의미, 결국에는 같은 의미죠. 끝이나 경계나 이 끝은 경계 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나라의 끝,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경계죠. 경계. 자, 그래서 end와 border는 결국에는 한꺼풀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end와 border. 그래서 이 fine에서 나온 단어 fine, fine입니다. 그래서 이 fin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경계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계를 주다. 어떤 그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분명한 경계를 이렇게 사각형이나 별 모양이나 이렇게 원이나 이렇게 분명한 형태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fine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y succeeded in confining the fire to a small area. 자, 이 문장이 있어서 이 confining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confine의 이 의미,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confine 한다고 하는 거예요. The fire를, 이것이 불이죠. 이게 fire입니다. 이게 fire를 confine 한다고 하는 것은 불에 대해서 이 불을 강제로 하나의 경계를 주는 겁니다. 경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불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영역, 이 하나의 영역 속에 이렇게 가두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불은 자기 마음대로 더 이상 자기의 영역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컨이라고 하는 이것이 강제로 하나의 영역, 결코 이 불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의 영역, 그 영역으로 컨이 또 이 fine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이 fine은 이 불에 하나의 경계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의 경계. 그래서 불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의 영역, 그 영역 속에 묶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영역이 어디냐? A small area입니다. 아주 작은 어떤 영역 속에 그 불을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불에다가 confining the fire라고 하면은 어떤 불이라고 하는 이것의 분명한 형태, 결코 이 불이 빠져나갈 수 없는 분명한 형태를 이렇게 주었다. 분명한 경계를 주었다. 강제로 이렇게 주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confining the fire입니다. 그래서 이 fine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 경계를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앞에 con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추가됨으로써 이 경계, 이렇게 주어진 이 경계의 성격, 결코 어떤 것도 뚫고 나올 수 없는 하나의 경계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 경계의 성격을 이 단어에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confine 하면은 이 confine, 한번 confine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confine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nfin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con과 fine과 ment의 조립이죠. 그래서 confine에 ment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confinement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하나의 영역 속에 이렇게 가두는 의미, 이것이 바로 confinement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을 어떤 하나의 영역 속에 이렇게 가두어 놓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confinement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두어진 이런 상태, 이 상태가 또 confinement이고, 또 이렇게 가두어 놓는 이 하나의 영역, 이것이 또 confinement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onfinement라고 하면은 이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이 몸속에 이렇게 기르고 있는 이 행위, 아기를 몸속에 기르고 있는 이 행위, 그 다음에 이 아기를 출산하는 그 행위, 그거를 또 confine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행위를 confinement라고 하는데, 이 출산하는 행위가 왜 confinement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추리를 해보면은, 이것은 confinement라고 하면은, 이것은 confine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confin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상, confine A라고 하면 하나의 대상에다가 구체적인 형태를 주는 겁니다. 자, 아기가 지금 이 몸속에 있죠? 이 아기한테 이렇게 아기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아기한테 구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기가 이 산모와 함께 있으니까 구체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물론 안에 초음파 비춰가지고 보면은 보이겠지만은 이 밖으로 나오는 이 행위는 바로 어떤 그 대상에 강제로 어떤 경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confinement라고 하면은 giving birth, 이것이 바로 또 confinement입니다. 아기를 태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confinement다. 그래서
어떤 그 단어의 의미는 항상 그 단어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con과 fine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confinement가 바로 출산이고 confinement가 바로 이 그 산모가 아기를 임신한 상태, 이것이 confinement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he was held in confin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he was held, 그는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잡혀 있었느냐? in confinement. 자, 이렇게 이런 하나의 영역, 이것이 그죠? 이것이 he입니다. 이 confinement, 하나의 그 분명한 경계,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하나의 경계, 이것이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한 하나의 경계, 이 경계 속에 이렇게 잡혀 있었다. He was held in confinement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f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define이라는 것은, 자, 단어를 볼 때는 이 단어 각각 구성 요소들의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죠. de와 fine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define입니다. 자, 그럼 de는 무슨 뜻이냐? de는 파괴와 분리의 액션 워드죠. 자, 하나의 어떤 큰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 큰 대상을 이루는 이 부분들이 자꾸만 쪼개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것이 바로 DE입니다. 이것이 DE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이것, 분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DE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fine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 end와 board에서 나오는 의미죠. 자, 이 e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끝이라는 의미고 board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가장자리라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같은 것이죠. 한 커플 더, 좀 더 깊이 내려가서 보면은 이 둘 모두 같은 뜻입니다. 어떤 한 대상의 끝이라고 하면 여기죠. 또 그 어떤 대상의 가장자리라고 하면 그것도 여기죠. 여기. 모든 그 가장자리가 바로 end이고 board이고 또 가장 높은 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inish라고 하는 여기서 온 그 단어 FINE 이렇게 FINE로 변하면서 경계를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경계를 주다. 자, 그래서 이 DE와 fine을 합치면은 분리해서 자 DE는 분리죠. 그래서 분리해서 경계를 주다. 이것이 바로 define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duties of the pos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 있어서 이 define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직책, 그 직책의 임무, 그 직책의 의무, 그것은 very difficult to define 이런 이야기죠. very difficult to define.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그 문장에 있어서 이 define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자, 하나의 그 회사에 수많은 직책들이 있고 그 수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의무입니다. 자, 이 의무들, 이 두리뭉실하게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이 의무들에서 어떤 이 직책의 의무, 이것을 분명하게 딱 분리해가지고 분리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바로 분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리된 것이 하나의 개체로서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온통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꼭 여기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그 대상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죠.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각을 해서 어떤 대상을 하나 끄집어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DE죠. 그 다음에 그것에 분명한 경계를 주는 것. 자, 어떤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이 나무 토막에서 이 나무 토막을 잘라서 이렇게 연필을 하나 만듭니다. 연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나무에서 이 연필은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이것이 DE죠. 그 다음에 이 연필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분명한 이런 경계를 준 것이죠. 이것이 fine입니다. 그래서 이 the duties of the firs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이라면은 이 그 duties of the first 이것이 연필인 것이죠. 연필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duties of the first 이런 그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어떤 대상의 구체적인 형태 이것을 어떤 대상을 무엇으로부터 분리해 가지고 그것에다가 분명한 형태 이렇게 별표 같은 이런 분명한 형태를 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define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형태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분리해서 그것에 분명한 형태를 이렇게 주다. 이것이 바로 defin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efine에다가 define이죠. 그럼 이 define에다가 여기 있으면 e를 빼버리고 e를 빼버리고 ite를 딱 갖다 붙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형용사형 전미사죠. definite 됩니다. definite. 악센트가 여기 있죠. definite. definite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형용사형 전미사로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읽으면은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서 분명한 형태를 준 그것이 바로 definite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형태를 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definite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t is too soon to give a definite answer. 자, 이 문장에서 이 definite answer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definite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대상에서 무엇을 딱 끄집어내서 그것의 분명한 형태, 자, 이렇게 무엇을 끄집어내서 분명한 형태, 이렇게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그 분명한 형태를 가진 이런 뜻이죠. 이렇게 분명한 형태를 가진 답변, 그것을 주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지금. 그래서 확답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주기는 너무 이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too soon to give a definite answer입니다. 자, 여기다가 앞에 in을 갖다 붙이면은 indefinite이 되죠. 자, 이것은 이 in은 액션 모드 이건 부정의 의미죠. on이 in으로 바뀐 겁니다. undefinit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ndefinite이 훨씬 더 발음이 쉽습니다. 그래서 in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indefinite이라면은 이렇게 분명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분명한 형태가 이것은 지금 형태가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죠. 삼각형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분명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형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니까 형태가 없는 것이죠. indefinite.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Nobody has indefinite amount of a resource. 아무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양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죠. 누구나 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defini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definite이죠. NIT에서 이 E가 빠져버리고 ION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definition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definite의 명사형이다. definite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형태가 규정이 된 것,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이죠.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 이것이 바로 definite, 분명한 형태를 가진 이것이죠. 그런데 이 definite에 ION이 붙었으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읽으면은 이것의 의미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자, 드러난으로 바뀐 것이죠. 드러난. 이것이 바로 definition인데, definition 하니까 분명한 형태로 드러남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형태로 드러남. 자, 그럼 분명한 형태로 드러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그 문장 속에서 쓰이는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The printer has excellent definition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프린터죠. has excellent definition. 자, excellent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definition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한 형태로 드러남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분명한 형태로 드러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를 딱 하니까 인쇄 품질이, 인쇄된 그림이 굉장히 선명하고 해상도가, 미세한 그 표현의 정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구체적으로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도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 보이게 함,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excellent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이 definition이라는 이런 말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외운 걸 그냥 해상도 이렇게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뭉텅그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분명한 형태, 이 definition의 의미를 읽어가면서, 이 단어를 읽어가면서 defini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마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definition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더욱더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상도 이렇게 뭉텅그려서 외워버리면, 그래서 그걸 그냥 이 문장을 읽을 때 반영을 해버리면은 이 영어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영어는 모든 단어가 하나하나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영어도 결국에는 의미와 의미의 조립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의미의 조립으로 파악을 해야 영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면은 그것은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깊은데 그렇게 한번 딱 외워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definition이라는 단어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